엄마라서 아는 이야기, 엄마라서 공감 가는 세상 모든 엄마들의 수다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수다 진행을 맡은 녹색 여성연합회장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독서 열풍이 막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것도 잠시 하고 또 그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꾸준한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꼭 해주어야 할 숙제와도 같은 건데요. 우리 자녀가 책과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어머니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여러분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 여성연합회 부회장 김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녹색 어머니회 회장 양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녹색 어머니의 수석 부회장 김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사무국장 김은숙입니다. 둘, 셋, 여기는 엄수다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에 맞게 좀 특별한 곳에서 저희들이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곳은 일광초등학교의 제3호 별빛 도서관인데요. 달빛은 늘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 별빛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이름도 너무 예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별빛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 도서관에 관련해서 소문과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기간이 끝나는 시간이 5시, 6시가 되면 문을 닫는데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우리 설거지하고 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휴식처이자 놀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와 함께 저녁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여기 자리에 왔습니다. 역시 학부모님들 보시는 눈이 또 예리하신데 이곳은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독서 체인지를 위해서 3호째 만들어 놓은 별빛 도서관인데 딱 들어올 때 너무 예쁜 빛깔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기가 별빛이네 하고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첫인상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강서거든요. 강서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강서에는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과밀인데 만약에 강서에도 생긴다면 상당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 아이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여기 일광초등학교 들어오는 입구부터 와 학교 너무 좋다면서 여기로 이사 오고 싶다고 말을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도서관을 이용을 하면서도 와 너무 좋다면서 여기 엄마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를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분위기도 따뜻하고요. 또 우리 별빛 도서관 부모님들이 저녁에 자녀들과 같이 오기가 이용하는 곳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들과 같이 도서관에 오기는 일하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힘들 텐데요. 이렇게 별빛 도서관에 와서 우리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평소에 이제 요즘은 맞벌이가 많으시니까 평소에 평일날 도서관을 간다는 거는 뭐 꿈도 못 꿀 일이죠. 주말을 이용해서 가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산책처럼 와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과 아이 간의 유대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별빛 도서관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고 학부모님이 원하시면 앞으로 이 계획이 잘 진행될 거라고 우리 최윤홍 또 교육감 대행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별빛 도서관이 많아져야 우리가 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아이들이 이 별빛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책을 읽고 독서 지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평일 저녁에 이렇게 우리
우리 그리고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올 수 있음으로써 같이 책을 고르고 그리고 이게 같이 부모님하고 책을 고름으로써 부모님하고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일단 아까 우리 김학영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책으로 인해서 하나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딱 들어오니까 다음에도 가족들이랑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맞습니다. 예쁘게 꾸며놓으신 예. 것 같아요. 자, 우리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읽고 있나요, 혹시?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창 혈기가 왕성한 아이다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지만 간혹 이제 책을 읽을 때는 그림으로 된 책을 좀 많이 찾더라고요. 만화책? 만화책? 그리고 사실 많이 읽는 편은 아닙니다. 또 우리 어머님은 독서를 한 어느 정도 하시는지? 저는 땡권 있습니다. 땡권. 1년에 땡권. 네, 땡권. 부모님들 앞으로 1년에 땡권 읽는 목표를 잡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열심히 이런 분위기에서는 정말 독서를 더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죠? 자, 자녀가 이렇게 독서에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 많은 노력하셨을 거예요. 혹시 나는 어떤 방법을 좀 동원해봤다. 독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해주실 분. 저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보지 않고 아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책을 돌아가면서 많이 읽어줬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긴 했는데 막상 이제 초등 고학년 올라오고 뭐 이러니까 학원 가고 또 숙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책을 볼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도서관을 이용해서 아이 책 읽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어쨌든 책을 읽기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좀 그렇게 시켜봤는데 네. 요즘 도서관에 2주에 5권 책을 빌릴 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이에 맞게 뭐 2주 동안 5권 다 못 읽을 수도 있지만 아이에 맞게 뭐 3권이나 2권 빌려서 그래도 매주 한 권 정도는 꼭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는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철저하군요. 그 막상 우리 독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실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매우 공감하지만 실천이 안 되고 네. 그렇지만 우리 또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지. 네. 네, 맞습니다. 네. 제일 좋은 본보기는 당연히 부모가 아이 앞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본보기겠지만 저도 부끄럽게 땡권을 읽는 부모로서 그 본보기는 참 보여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자주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많은 좋은 문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활성화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놀이터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딱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부담 없이 잘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독서량이 1년에 성인이 3.9권, 연간 성인이 3.9권,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공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연간 36권 정도를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1년에 책 4권을 안 읽었다 하면 평균에 좀 못 미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아이가 한 36권 이상 1년에 책을 못 읽어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 평균보다 조금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평소에 하루에 만약에 이 36권 읽는 양을 정한다면 하루에 한 뭐 82분? 이 정도의 독서를 해야 이 36권을 1년에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그런 기준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독서량이 좀 저조할 것 같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독서 권장하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절반쯤을 올라갔어요. 12위.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계속 확산된다면 우리 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정말 독서를 더 많이 해서 더 또 인성이나 모든 면에서 갖추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독서 습관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습관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혹시 뭐 우리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셨는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책을 접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갑자기 누구누구야 책 좀 읽어 이랬을 때 사실 잘 읽는 애들은 없죠. 책 읽기 또한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별빛 도서관 최고의 가족 독서로서는 최고의 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군데가 개관이 됐는데 오늘 저희들이 또 여기 온 이유는 오늘 일광초등학교 이 도서관이 정말 예쁘게 꾸며졌다고 이렇게 소문을 듣고 저희들이 왔어요. 어쨌든 이런 독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독서 시간은 한 뭐 하루에 몇 번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몇 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주관적으로 제가 연구를 한번 제 아이 상대로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쨌든 좀 문해력이나 이런 부분에 책을 많이 봐야 하니까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최소한 읽어야 하지 않나. 뭐 무슨 책이든 간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학교 오니까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정말 숙제나 학원에 치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도 권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꼭 읽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책을 읽었다는 보람도 있고 저는 저의 주관적인 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애착책 가지기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과 직접 책을 고를 수 있는 계기를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책을 보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있을 건데 아이에게 책이 정말 도움이 되고 고마운데 어머님들이 책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거의 표지를 보고 그 자기 본인 밖에 표지를 보고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 선택을 믿고 존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책을 고를까요? 조금 바깥 표지가 화려하고 재미있는 거를 좀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플러스 그림이 많아야 글이 적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림이 되도록 많은 책을 더 고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르는 책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또 이 책을 읽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하고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책들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 스스로도 독서하면서 나 이거 엄마한테도 좀 얘기를 해야지 하고 대화의 주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 권씩 좀 추천해 주시는 것도 오늘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소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 연필의 책 표지는 새하얗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 책은 제가 먼저 접하고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아이에게 추천을 했던 책인데요. 내가 좀 추천을 좀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책 대목 중에 연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멋있는 그림도 그리고 싶고 어려운 문제도 풀고 싶고 신나는 이야기도 쓰고 싶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왜 연필이 저런 생각을 갖게 되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연필의 쓰임인데 연필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연필은 우리 아이들 같았어요. 커가면서 꿈과 소망처럼 연필도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씹히고 차이고 던지고 부러지는 고통을 느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도 이 연필을 이런 식으로 대하니? 라고 했을 때 씩 웃더라고요. 맞다 이거죠. 네. 네. 네, 연필의 상처받는 모습이 작고 힘없는 존재들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을 대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는 법을 이야기하였고 또 우리도 연필처럼 작고 여린 존재일 수 있다고 얘기했던 책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새로운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죠.
네, 우리 양정환 회장님 정말 그거 적어 오시느라고 대단히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뭐 다 알고 계시듯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 많은 뭐 주변 인물들을 만나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가족, 친구들 그 관계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린 왕자는 저도 뭐 어렸을 때 읽었지만 네. 또 가물가물한데 이 계기로 또 그 책도 한번 더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저는 평소 아이와 글이 많이 없는, 설명이 많이 없는 그림이 많은 책을 가지고 아이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본 책 중에 그 빛을 비추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불을 끄고 손전등으로 책 표지를 보면 책 그 내용을 빛을 비춰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아이와 같이 읽으면서 아이 호기심에도 많이 자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요. 완전. 그러면 자녀에게 이 이어질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싶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러면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예, 저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데요. 이 평범한 12살의 소녀가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말을 할 수 있는 강아지 머니를 만나면서 이제 그런 경제관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상과 소통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담은 책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당장에 너 뭐가 되고 싶어 이러면 제가 근래에도 강의를 들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근데 부자는 되고 싶은데 사고 싶은 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화 속에 이렇게 경제를 녹여 있는 이런 책들을 조금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 책을 추천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책 고를 때 뭐 표지를 보고 고르고 그림을 보고 고르고 어쨌든 책도 사람의 첫인상과 똑같은 것 같아요. 딱 보고 내가 읽고 싶은 책 감으로 딱 보고 우리가 그 남편분 선택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책을 마주했을 때 설레이거나 궁금하거나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책을 가장 가까이에 집에서도 이렇게 두시는 거 이런 것도 좀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만큼 우리 독후 활동은 아이들 책 읽고 나서 독후감 써라, 독후와 그려라 뭐 이렇게 하면 정말 부담 가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우리 어머님들이 지혜롭게 어떻게 독후 활동을 또 진행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가 이렇게 독후감 쓰기 숙제가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어른이 검사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른이 보면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네이버 블로그 같은 블로그에 독서 블로그를 한번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냥 쓰고 싶은 거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봤고요. 이것도 조금 여의치 않는다 하면 책을 보는 중에 좋았던 문장이나 아니면 느꼈던 감정을 바로바로 글을 써보는 필사 이런 거를 좀 많이 애한테 권유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면 힘들다. 예, 2줄 쓰기 내지는 3줄 쓰기. 딱 좋았던 거 3줄 아니면 딱 느꼈던 거 2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독후 활동을 시켰더니 그나마 이거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학영 회장님 철저하게 독서 교육을 시키고 아, 계신 것 그럼요. 같아요. 오늘 상당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어머님들도 어릴 때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생각이 안 나시네요. 네. 자, 우리 어릴 때 어떤 도서관이었는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에 자주 가셨는지 솔직하게 그런 얘기도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좀 약간 이제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시골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시골에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그렇게 이제 막 책이 여러 권이 이렇게 막 다수가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동사무소. 그 네, 안에 있는 네, 거기서 있는
그런 책들을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재밌는 그런 책들이 많이 없었고요. 좀 어려운 책들이 많아서 좀 책을 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많이 이제 읽으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는 네. 걸로. 어, 또 저는 도서관에 간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서관보다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 이렇게 한 공간에 책이 되게 많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을 많이 읽었었던 기억이 있고 이제 그 공간에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뭐 놀이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지금 급작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도서관 느낌이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니었던 걸 기억합니다. 왠지 회색깔? 그리고 책들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아니라 그냥 회색, 검은색 이런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주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거기서 본 게 그 콩쥐 파티였어요. 제가 그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셋째 샌드위치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그때 그 어린 감성 때문에 콩쥐 파티, 신데렐라 이런 책들을 보고 막 울었던 기억이. 울었어요. 우리 엄마는 어디 갔을까? 나의 처지. 우리 엄마는 계모고 나는 어디 가면 우리 엄마가 꼭 있을 것이다. 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계속 그걸 생각하고 그 책을 계속 옆에 끼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왜 우리 어르신들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희 엄마 아빠 딴 데 있다. 뭐 이런 농담 아닌 진담 아닌 농담 이런 걸 많이 진담이었던 하셨잖아요. 것 같아요. 형제들 얼굴 생김이 제가 제일 다르게 생겼다고 항상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네. 저도 도서관은 별로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저는 이렇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학원이나 어디 갔다 오면 늦게 와도 항상 엄마가 안 주무시고 소파에서 책 읽으면서 저를 기다렸던 게 저는 좋았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책을 보고 나를 기다려. 근데 제가 지금 그러면 우리 애는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는 책 보면서 안 자고 나를 기다려서 나를 압박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봤던 책을 또 그냥 제가 뭐 주말에나 이럴 때 읽고 도서관은 가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그 학교에 도서관은 있었으나 그 도서관이 뭐 이렇게 확실하게 개방이 안 돼 있었고 도서관에 가면 먼지 냄새 뭐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나고요. 저는 이제 여기 대신동에 있는 구덕 시립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방학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독서 활동을 시켰었거든요. 그때 제가 구덕도서관에 가서 제일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가장 책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학교에 도서관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야말로 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만 돼 있지도 않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또 책방에 가봤더니 필사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대로 글을 쓰면서 또 이 책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래서 필사책이라는 게 나와서 제가 놀랐어요. 여러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한 줄, 두 줄도 힘들다 했을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글짓기 할 때도 키워드가 중요하듯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너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키워드 한번 써봐. 쓰기 싫으면 오늘 이 책을 읽으니까 슬펐어요. 기뻤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슬펐나 얼마만큼 기뻤나 사진으로 한번 찍어볼까? 우리 같이 나가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매스미디어에 노출돼 있고 네. 컴퓨터 뭐 이런 거에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이렇게 연필을 잡고 글을 쓰는 거가 익숙하지 못하고 또 글자 예쁘게 쓰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독후 활동 아이들과 어떤 좀 신나고 흥미로운 독후 활동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독서 습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뭐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 나누었지만 여러분들이 한 줄 내지 두 줄 간략하게 왜 이 독서가 중요하다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줄로 정리를 세 하고 줄 괜찮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이해력이 좀 부족한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좀 훈련이 돼야 되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요즘 유치원에 가정통신문이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뭐 체험학습이다 뭐다 했을 때 그런 내용 중에 오천시 땡땡땡땡 적혀 있으면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으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천시가 어디입니까? 설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절실을 모를까요? 네, 이렇게 책 읽기를 통해서 훈련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문장들이 뭐 단어들이 요즘 젊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을 때 책 읽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학부모들도 책도 많이 읽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한글이 한자와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뜻이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글들이 낱말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이걸 다 문해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어릴 때 이렇게 한자를 조금 가르쳐 놓는다든지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우리 보면 아이들 낱말의 뜻을 모르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천시가 어디냐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저 놀랐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책도 읽고 또 그런 한글의 의미 이런 것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부산시 교육청이 이렇게 별빛 도서관 체인지 또 아침 체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 교육청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발이 되었어요. 박수 한번 치죠. 박수! 우리 지금 최윤웅 우리 교육감 권한 대행님께서도 이 뭐 아침 체인지와 이 뭐 별빛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하시고 싶은 의견을 피력하고 계시고 그만큼 학부모들이 원해야 되겠죠, 그죠? 아이들도 원하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별빛 도서관 우리 학교도 좀 유치해 주십시오 하는 의지가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별빛 도서관을 보고 학부모들에게 여기 이렇게 좋아요 또는 이 별빛 도서관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도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독서 체인지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체인지이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의 친구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또 저 역시도 우리 아이의 부모가 친구의 부모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이렇게 별빛 도서관에 같이 올 수 있다면은 이곳에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면서 여기가 또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는 사랑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곳이 아이들에게는 책도 같이 읽을 수 있는 공간, 어른들에게는 사랑방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정을 나눌 수 네. 있는 이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죠? 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저녁 시간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인 저도 이곳에 와서 독서를 하면서 간접 경험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한테 독서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아이와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산시에 처음에는 부산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시를 넘어서 이 별빛 도서관은 전국으로 확대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5030, 50km, 30km가 우리 부산에서부터 시작됐던 거 아시죠? 네. 우리 별빛 도서관도 부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이들에게도 경험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여태까지 살면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들이 내가 이런 것을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해봤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독서를 통해서 내가 했던 간접 경험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여행이겠죠. 여행. 안 가본 나라를 네. 책으로 통해서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미리 네, 여행을 그렇죠. 먼저 거기를 가보려면은 책으로
미리 읽어보고 먼저 공부를 함으로써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알고 가고 네. 하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 속에는 우리가 뭐 원리나 정의나 이론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 감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울적하고 우울할 때 우리 책은 경험도 되지만 책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책을 통해서 치유를 해보신 분? 저는 요즘에 사실 사춘기 아들과의 전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춘기가 과연 어떤 건지 저하고는 아무래도 성별도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애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봤던 게 육아, 출산책 이만한 거 네. 다들 공감하시는 거죠? 삐뽀삐뽀 네. 이러고 이런 거. 정말 발표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아이에 관련된 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또 새삼 이 사춘기 아들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책을 좀 계속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읽어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읽으면서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또 깨닫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아이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청소년 사춘기 부모들이 내가 아이가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이러이러했던 아이들과 이런 일이 있었고 하는 사례집처럼 그런 것도 나와 있어서 어찌 보면 그런 책을 또 읽으면서 치유도 받고 우리 또 엄마도 엄마를 처음 해보잖아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아, 해보시는 건 아니시죠? 엄마가 우리도 처음이라.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이들 앞에 보이기 싫겠죠, 어머님들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엄마 미안해. 엄마 그 부분은 잘못했어. 잘못 이야기했어. 이런 부분들 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이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그 아이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정말 우리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김학영 부회장님도 저는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 저는 판타지 소설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추리 소설, 판타지 소설 이런 거 10권씩 20권씩 재놓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판타지 소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래곤을 타고 날아다니고 엘프 요정도 되어보고 아무튼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명탐정이 되어서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어서 제 아이가 지금 공부와 관련된 그런 책들 말고 이런 책에도 정말 조금은 미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했던 것처럼 요즘도 저는 일본 추리 소설 찾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잔인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통찰력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맞습니다. 추리 소설로 맞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치유. 한거 있습니다. 진수. 네, 저는 방금 그 김학영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실적에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소실적에만. 명탐정이라는 책을 옆에 쌓아놓고 전권을 다 봤었어요. 저는 아직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가 이제 6학년 지나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눈빛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뭐 도서관이나 책방이나 가면 늘상 뽑아보는 것이 자녀와의 대화법. 저는 도움 받기 위해서 항상 요즘 책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책을 찍어서 이런 도서관에 와서 있는지 확인하고 또 대여해서 보기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책. 우리가 이제 뭐 홍보하는 활동 중에 챌린지 활동이 있는데 우리 뭐 녹색 어머니도 녹색 어머니 회원이 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리 경각심도 일으키고 안전 수칙을 익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을 많이 영입을 하듯이 이 독서도 지금 뭐 다들 좋은 건 알지만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좀 더 쉽고 좋은 방법 그 중에서 특히 아이들이 뭐 지내고 있는 이 학교 안에 엄마들이 사실 들어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잠시 뭐 선생님 보고 네. 근데 학교 안에 들어와서 이 공간에 만약에 엄마랑 같이 있었다 하면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도서관 지나갈 때마다 엄마 생각나겠죠, 그죠? 네. 또 아빠랑 같이 오면 아 아빠 저 자리에 앉아서 책 봤는데 그런 추억들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이 이제 밤에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럽다든지 그리고 뭐 진짜 완벽하고 퍼펙트하지만 조금 이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보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학교도 안전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하거나 뭐 학원을 마치고 와서 뭐 부모님을 기다리거나 했을 때 혼자 아이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왔을 때 안전을 고려한다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여기 아까 와서 보니까 입구에 선생님이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문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보다 안전하게 네. 이용할 수 있게끔 아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그런 것들이 네.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제가 이런 의견을 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집에 뭐 우리가 사실 문 닫아놓고 살지만 옆집에 아이가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고 하면 함께 또 뭐 데리고 갈 수도 있는 이런 정을 나누는 공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알까요? 네, 우리 나이가 이제 돼봐야 알 건데요. 책은 정말 우리들에게 경험과 치유와 그리고 또 좋은 기억들을 남겨줄 수 있는 좋은 부산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보면 저는 이렇게 번호별로 쫙 이렇게 나눈 전집 같은 거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이런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갖가지 책들을 좀 읽어볼 수 있게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독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어머니들이 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런 거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좀. 저는 오랜만에 초등학교 들어온 것 같아요. 아이가 이미 중학교를 갔기 때문에 초등학교 생각하니까 또 도서관에 오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6년 동안 매 학기마다 학부모가 읽고 싶은 책 아니면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사실은 권수 뭐 상관없이 내가 미리 읽고 싶다고 넣어뒀던 거를 다 이렇게 학교에다가 저는 이 책 읽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니까 웬만하면 다 사주시더라고요. 다른 부모님들은 그렇게 그런 걸 안 넣으셨는지 그 제도를 활용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이 다 와 있으니까 따로 안 사도 되고 네. 학교 도서관 와서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아이가 중학교에 오니까 그런 제도는 더 이상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만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중등, 고등까지도 학교에 어차피 도서관은 다 있으니까 꼭 별빛 도서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제도로 학교에서 학부모로 인해서 뭐 책을 추천받아서 사주신다든지 이런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계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뭐 어쨌든 이 도서관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함께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이니까 뭐 중학생도 사실은 애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중학생들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춘기에 이렇게 접어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오늘 교육감 권한대행님 안 오셨지만 우리가 다음 기회라도 이렇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런 별빛 도서관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또 게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영상 편지 한 편 보낸다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괜찮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각자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 읽기는 꿈과 희망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감에 있어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 이해, 사랑들을 가질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길 바래. 네, 양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꿈과 희망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좀 바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중학교 가면 지문이 정말 긴 시험들, 서술형 시험이 있단다. 국어도 길고 수학도 길고 영어도 엄청 길단다. 제발 책을 읽어야 후회하지 않는단다. 책 좀 읽어줘. 제발. 얘들아, 부산 교육의 미래는 아주 많이 밝단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와서 다양한 책을 읽고 지식도 쌓고 풍부한 경험을 넓히면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안녕. 네, 저는 일강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강초등학교 친구들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별빛 도서관에서 많이 좋은 책 많이 읽고요. 열심히 뛰어놀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정말 훌륭한 어른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강초등학교 친구들 다 같이 우리 한번 화이팅 해줄까요? 화이팅 아니면 화이팅? 화이팅요. 화이팅. 자, 일강초등학교 화이팅! 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과 일광초등학교 별빛도서관에 와서 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책장을 펼쳐야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책에서 간접 경험을 하고 책에서 치유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책 읽으시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잘 설명해 주시고 엄마도 이렇게 책 읽었는데 너희들도 같이 읽자라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엄수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엄마들의 엄수다 기대하세요. 둘, 셋. 여기는 엄수다. 안녕.